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재쌤이에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 플래너 가이드, 여러분들의 플래너를 조금 더 알차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 건강히 웃으면서 다시 만날 날을 일단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학사 일정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 중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문제없이 잘 극복할 수 있겠죠. 현재 안내된 학사 일정을 좀 종합해 보면 5월 셋째 주부터 5월 넷째 주 이제 중간고사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7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2주, 3주 준비하던 중학교 내신하고는 달리 고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많고 또 어렵고 벼락치기가 매우 불가능합니다. 고1은 그렇고 고2는 경험을 해봐서 알겠죠. 그래서 정규반 선배들은 이제 내신 기간 때 이제 소개할 플래너로 이제 수학 과목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 대한 대비를 현재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각자의 플래너를 이용해서 계획에 맞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나 아예 계획을 안 짜거나 또는 막상 계획을 잘 짜도 이제 실천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획 짜는 법을 좀 도와주려고 해요. 플래너는 본인이 원래 쓰던 거나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좋아하는 양식 또는 디자인을 사용해도 되고 딱히 없다 하는 분들은 그냥 그림 수학 플래너로 내신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같이 시작해 봅시다.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처음 시작하는 것들은 일단은 우선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현재 시간표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보통이면 이제 학교 시간표, 그리고 저녁에는 학원 시간표, 또 주말에는 학원 시간표, 여기에 이제 운동 같은 거,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또 헬스면 헬스, 그 운동 같은 시간표들로 제 고정 시간표가 채워져요. 근데 일단 우리가 학교는 현재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 좀 비워두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학원 수업 보강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로 일단 채워보도록 해요. 요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고1 학생들은 월, 금에 수학 정규반이 있고 또 고2 같은 학생들은 고2가 되는 학생들은 이제 화, 목에 내신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클리닉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고정적으로 시간표를 잡아두기로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나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국어 과목이나 통합과학이나 영어 과목 내신 준비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시간표를 잘 모른다. 그럼 어머니한테 이제 저희 학원 시간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적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별 많은 생각이 없이 이제 채워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그러면 먼저 주어진 시간표로 한번 채워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월간 계획표 세워보기. 이 플래너는 6주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일단 6주에 대한 계획을 먼저 짜고 세부적으로 일주일, 그 다음은 또 하루 이렇게 점점 세분화를 같이 해 나갈 거예요. 자, 월간 계획표 보면은 막막해요. 그냥 텅 비어 있고 월간 계획표는 텅 비어 있고 막막한데 일단 좀 채워보자고요. 좀 채워보자고요. 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 시간표에 적었던 걸
그대로 옮겨 보세요. 뭐 빽빽이죠. 이제 그냥 따라 옮겨 적어 보세요. 그냥 막 적어 보세요. 요거는 이제 뼈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살들을 좀 채워 나가면 훨씬 더 쉽게 계획을 짜볼 수가 있어요. 자, 보죠. 월요일 영어 내신 제가 연애 적어놨죠. 그리고 화요일 수학 정규반, 또 화요일마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 뒤에는 클리닉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옆에 보면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뒤에 정규반 선배들의 이제 예시를 하나 보면서 어떤 것인지 어디에 쓰는 건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 채우고 이제 특별한 거, 뭐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놔 주시고요. 뭐 4월 6일 일단 학교 개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큰 행사들을 좀 적어놔 주세요. 자, 이 작업이 끝나면 다 같이 월간계획표에 아까 체크리스트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플래너 검사를 이제 내신 기간 때 하다 보면은 되게 특이한 좋은 팁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이 선배님은 이제 지금 이제 고3이 됐고 이제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건데 플래너를 아주 잘 짰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전과목적으로 되게 우수한 그런 성적을 받았었는데 지금도 아마 잘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체크리스트가 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체크리스트에 큰 과목들을 적어놨어요. 국어, 그리고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한국사, 한문 등등.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자, 친구 보면은 옆에 7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제 또 왼쪽에 보면은 할당량을 표시하는 숫자가 있어요. 이 7이라는 건 이제 일주일을 뜻하는 건데 국어를 일주일에 이틀은 보겠다. 이런 뜻이고 수학은 일주일에 4번은 보겠다. 그리고 사회는 일주일에 1번은 보겠다. 그리고 영어는 일주일에 2번을 보겠다. 그리고 한국사는 일주일에 1번 정도 보겠다. 라고 이제 계획을 짠 건데 요거는 학생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좀 많이 달라요. 자, 본인이 수학이나 이제 과학 쪽에 조금 강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비중을 조금은 줄이고요. 이제 국어나 이제 사회 또는 이제 한국사 같이 이제 좀 암기성이 좀 뛰어나다 싶으면은 이쪽으로 조금 시간을 덜 투자하고 남은 시간을 본인이 조금 부족한 시간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일간 계획표를 짜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주간 계획표를 짜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이제 한번 과목별로 이제 할당량을 분배를 한번 해보고요. 요거는 이제 고2가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번의 내신을 좀 경험을 해봐서 확실히 본인의 이제 할당량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고1이 되는 학생들은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시간을 바탕으로 한번 짜보세요. 이런 것들은 뭐 2주, 3주 또는 한번 시험을 치고 계속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과거의 경험으로 한번 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월간 계획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쉽죠? 생각보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주간 계획표로 갈 거예요. 자, 주간 계획표는 이제 일주일치가 돼 있고요. 일주일이 월, 화, 수, 목, 금으로 이제 일간 계획표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일간 계획표를 짤 때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것들이 뭐 쉬는 시간에 유형별 워크북 10문제 풀기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좀 짜놔요. 솔직히.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쉬는 시간에 10문제씩 푸는 학생들이 거의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조금 이제 막막하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딱 죽기 직전까지 노력하면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무조건 무리하게 짜보세요. 한번. 처음은 그래도 돼요. 처음은 그래도 돼요. 제가 예시를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 이제 매 쉬는 시간마다 워크북 10문제 풀기라는 계획을 해놓고 실제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문제 그 시간이 지나고 본인이 실제로 푼 문제를 보니까 뭐 한 5문제, 4문제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놓은 거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4문제, 5문제 풀었다 해서 여러분들의 계획이 실패했다기보단 다음 계획을 조금 더 이제 만족스럽게 그리고 본인이 적당히 할 수 있는 양을 가늠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어떤 정해진 1시간 동안 워크북을 30문제 풀기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뭐 25문제를 풀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계획을 짤 때 이제 25문제는 내가 적어도 풀 수 있겠더라 라면서 이제 25문제를 넣어보고 또 그게 완성이 되면 한두 문제는 더 풀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는 또 27개가 되고 그렇게 조금씩 계획을 맞춰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완성된 계획을 가지고 적절히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일간 계획표를 처음에 짤 때는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걸 어떻게 실행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태가 진정이 되고 이제 학원에 나오게 되면 이 플래너를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제출을 할 거예요. 강제성이 동반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첫 내신을 치고 이제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뭔가 계획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 좀비다. 눈이 풀려 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제가 좀 강제적으로 이제 계속 내게 해서 좀 습관화를 맞출 거예요. 실제로 지금 2학년 되는 선배들은 많이들 쓰고 있어요. 굳이 내신 기간이 아니더라도 방학 때도 이제 더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습관을 먼저 가지는 걸로 이제 해보고요. 일간 계획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조금 보완할 부분들을 제가 포스트잇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걸로.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쵸? 자, 4번은 이제 밀린 계획 처리하기. 요거는 지금 이제 중땡땡이라는 학교에서 딱 1학년 1학기 때부터예요. 그냥 전 과목 다 해서 1등, 계속 1등. 놓치지 않던 선배가 아주 잘 활용하던 그런 시간이에요. 이제 리페어 시간이라는 건데 학교를 다니다 보면 상황상 이제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은 계획이 많이 밀릴 때도 있고 이제 다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뭔가 다음 날에 미리 계획해 놨던 일정들을 다 밀어내면서 이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리페어 타임이라고 가장 좋은 시간대는 일요일 아침인 것 같아요. 일요일 아침 9시까지 그래도 평소보다는 푹 좀 자고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이제 일주일 동안 밀렸던 계획들을 이 리페어 타임에 처리를 하는 거죠. 일간 계획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못했던 거는 그날 밤에 바로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일요일 리페어 타임에 적어 놓고 이날 돼서 하나씩 처리하고 그래도 이 리페어 타임에 안 들어가야 될 것들은 예를 들면 숙제 같은 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최대한 계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만약에 뭐 일주일치 과제나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했다 했을 때 이 리페어 타임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계획에 크게 지장이 없게끔 도와주는 것도 이 리페어 타임의 효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법을 토대로 계속 써오면 제가 계속 체크해서 첨삭하고 아마 한 학기 정도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저한테 검사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짜여질 거예요. 실제로 이런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과목적으로 좀 균형 있는 그런 밸런스 있는 성적을 받을 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써보길 추천할게요. 그리고 이 그림 수학 플래너가 아니더라도 그냥 본인이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있던 플래너가 있다면 그거를 제출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공유해주면 제가 도와줄 부분 도와주고 할 테니 최대한 뭐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없는 학습 플래너는 저랑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많이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클리 컴패스라는 건데, 요거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장 이제 주간 계획표를 펼쳐보면은 이제 가장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건데, 음, 사실은 그냥 뭔가 계획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플래너를 조금이라도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건데요. 나침반이죠. 어, 뭐 역할, 뭐 신체적, 정신적, 사회 감정적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플래너에서 따온 건데 생각보다 재밌게 해요. 생각보다 재밌게 하고 학생들이 좋아라 하고 어, 뭐 제가 예시로 좀 적어 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자 보면은 제가 역할을 이제 뭐 한 3개 정도 적어 왔죠. 뭐 오빠, 뭐 누나나 형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동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목표 간단하게 딱 한 번이라도 일주일 동안 딱 한 번이라도 동생 간식 한 번 사다 주기. 아니면은 생각보다 저도 누나가 2명 있지만 생각보다 뭐 교류가 많지 않을 각자 학교 다니고 각자 할 일 하다 보면은 서로 이야기도 못할 때도 많고 한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렇게 동생에게 관심 가져보기 또는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이렇게 한번 관심 가져보는 거는 되게 좋은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교를 아직 나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학교로 가면은 조금 더 많은 역할들을 맡게 될 거예요. 반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동아리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동아리 회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여기 적고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뭐 꼭 해야 되는 것들, 꼭 이런 것들 적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 플래너를 볼 때 조금 더 기억을 할 수가 있고 또 재미를 좀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다른 어, 선배들 거 보면서 이제 따온 건데 누구의 친구하고 이 친구한테 일주일간 욕하지 않기. 이런 가벼운 것부터도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짤 때 좀 기분 좋게 플래너를 펼쳐보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할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이제 1주 차에는 하나, 2주 차에는 조금 더 역할을 늘려서 2개, 3주 차에는 조금 더 역할을 늘려서 3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짜보는 것도 해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리고 또는 이제 형 누나들 이렇게 많이 부딪힐 일이 많을 텐데 이런 거 써놓고 조금 더 돈독한 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돈독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또 때로는 검사를 맡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제가 사진으로라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기보다는 정규반 수업하는 날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플래너를 올리는 곳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그거는 정규반 수업할 때 계속 보고 이제 댓글로라도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딱 이제 화요일부터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고 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번호로 이제 연락을 따로 한 번 더 주세요. 제 번호 아시죠? 근데 확실히 이렇게 녹화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랑 라이브 하는 게 훨씬 더 재밌네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랑 라이브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영상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플래너 가이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뭐 스터디 라운지에서도 제가 있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플래너 가져오면 제가 모든 집중을 해서 최대한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좀 첨삭을 받을 학생들은 그렇게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제출하고 제 피드백 받고 또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따로 이 번호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두 안녕.